자, 그래서 이번에는 샘플링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후분포의 형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전 시간에 설명한 방법, 즉 비교적 간단한 likelihood 펑션을 사용을 하고 그 likelihood 펑션의 켤레 사전 분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후 분포의 형태를 정확하게 도출을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계산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언제 그러냐면 파라미터의 수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떠한 방법이 사용이 되냐면 지금부터 설명을 하게 되는 시뮬레이션 방법, 즉 샘플링 방법을 쓰게 되는데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얘는 이렇게도 불리죠. 랜덤 워크 메트로폴리스 이렇게 불리고요. 그다음에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깁스 샘플링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몬테카를로 그리고 얘를 약간 변형시킨 너츠라고 하는 노 뉴턴 샘플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거는 얘랑 얘예요. 나머지 애들은 얘네들을 약간씩 변형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이 되는 애들부터 설명을 할 거고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무슨 방법이라고요? 어떠한 방법이에요?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샘플링 방법이에요. 우리가 샘플링을 왜 하는 거예요? 무엇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후 분포의 형태를 우리가 지금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죠. 모른데도 잘 모르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후 분포를 통해서 샘플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샘플링을 할 때는 그 사후분포의 정확한 값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값만 있으면 됩니다. 응? 그래서 상대적인 값만 비교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 형태를 알지 못하더라도 사후분포를 통해서 샘플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샘플링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그 샘플링한 결과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후분포의 형태랑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자, 메트로폴리스나 깁스 샘플링이나 뭐 다른 종류의 MCMC 모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떠한 공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베이즈 룰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즈 룰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라고요? 자, 우리가 얘를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걔를 계산하기 위해서 베이즈 룰, 즉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계산하는 게 어렵다고요? 분모라고 했어요. 왜? P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맞나요? 이 적분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특히 언제? 파라미터가 많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분모에 해당하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직접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사후분포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까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거의 솔루션으로 나온 게 뭐예요? 샘플링 방법이라고 MCMC를 사용을 하는 거죠. 즉 MCMC는 이 분모를 직접적으로 계산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계산을 하지 않고 샘플링을 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사후분포가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맞나요? 음? 이러한 사후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할 건데 얘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형태를 알진 못해요. 자, 샘플링을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 사후분포에서 세타의 값을 추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 번 추출한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샘플링이 됩니다. 자, 그러한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MCMC, 그중에서 메트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임의의 랜덤한 값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걔를 세타 커런트라고 놓습니다. 현재 값이 되는 거죠, 걔가. 그리고 걔에 대한 확률을 구해요. 무엇을 이용해서? 이 사후분포를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타 값에 새로운 세타 값을 제한을 해요. 이제 그러한 세타 값을 proposed 세타 밸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는 임의의 세타 값을 정하고요. 그리고 걔의 확률을 구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세타의 값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걔를 세타 propos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의 확률을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새롭게 제한된 세타의 값을 항상 억셉트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억셉트, 리젝트 룰이 있어요. 자, 그럼 언제 억셉트를 하고 언제 리젝트를 하느냐? 현재 세타 값의 확률과 제한된 세타 값의 확률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1이라 놓고 요거를 2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2가 1보다 크면 새롭게 제한된 세타의 값을 억셉트해서 체인에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타 커런트가 되고요. 이게 만약에 2가 더 크다. 즉 프로포즈 된 세타의 값의 확률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걔를 선택을 한다고 해서 체인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두 번째 자리에. 알겠나요? 체인이 이렇게 있겠죠. 체인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타 프로포즈드 되겠죠. 근데 만약에 크거나 같으면 그렇고 만약에 반대로 1이 더 커요. 2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적으로 리젝을 하는 게 아니라 혹은 무조건적으로 억셉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제한된 값을 확률적으로 억셉을 합니다. 그 확률이 무엇이 되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즉 이게 아니고 1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돼. 알겠나요? 이게 다예요.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체인을 완성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겠죠. 각각의 값들이 몇 번씩 추출이 됐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면 그 히스토그램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후 분포의 형태랑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샘플링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사후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랜덤하게 초기의 값을 P1, 세타 1이라고 하죠. 여기서 구했어요. 여기서. 그럼 걔의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얘는 확률이 돼도 되고 density 펑션의 값이 돼도 됩니다. 왜? density 펑션의 값은 확률이랑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된다고. 자, 그런데 얘를 기준으로 새로운 값을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걔가 여기 있어요. 세타 2.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타 2가 억셉트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되죠? 왜? 세타 2의 확률이 얼마예요? 여기죠.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응? 얘가 크기 때문에 예, 새롭게 제한이 된 파라미터의 값이 억셉트가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제한이 된 값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세타 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세타 2 프라임이 억셉트가 되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 확률을 보죠. 여기에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음? 반드시 억셉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리젝트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타 2 프라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값이 확률적으로 억셉트가 된다고. 그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뭐분의 뭐예요? 그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0.5라고 하는 경우에는 음? 전체 50%는 세타 2 프라임이 억셉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억셉트가 되지 않는 거죠. 즉 50%의 확률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이해가 될까요? 새로운 값이 어떻게 억셉트가 되는지. 자, 그래서 새롭게 제한이 된 파라미터의 값이 억셉트가 될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이러한 경우에는 P 억셉트가 얼마예요? 얼마죠? 1이죠. 이 민이 들어간 거예요. 민. 알겠어요? 두 번째, 이거 1이에요. 두 번째, 이거면 P 억셉트가 얼마죠? 응? 이거죠, 이거. 그쵸? 맞아요? 이게 더 작잖아요. 응? 그래서 그 확률로 새롭게 제한이 된 값을 우리가 선택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P 억셉트라고 하는 확률로. 저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어떻게 실제 그 파이썬이나 R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 결정이 되냐면 유니폼 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0하고 1 사이에 값이 존재하는
그래서 여기서 랜덤하게 어떠한 값을 뽑아서요. 랜덤하게 값을 뽑아요. 걔를 뭐라고 할까요? Q라고 합시다. 이 값이 P accept보다 작으면 새롭게 제한이 된 세타의 값을 accept를 하게 되는 거죠. 응? 자, 이 유니폼 잘 보세요. 오케이. 좋은 질문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얘를 알아야지 확률값을 구할 수 있죠. 맞나요? 은수 학생? 얘를 알아야겠죠. 지금 얘를 모르죠. 그쵸?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베이즈 룰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즈 룰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자꾸 뒤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되죠.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확률의 비율이죠. 어떤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네를 이용해서 구해요. 그럼 분모가 똑같잖아요. 맞을까요? 그럼 분모가 어떻게 돼요? 이걸 하면 분모는 날라가죠. 똑같기 때문에 얘는 캔슬 아웃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모로 가는 거고. 다시 써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베이즈 룰에서 분자만 계산할 수 있으면 우리가 메트로폴리스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는 보통 많은 경우에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likelihood function도 우리가 정하고요. 사용자가 정하고요. 사전 분포도 사용자가 정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R이나 뭐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likelihood function에 대한 구체적인 값과 그 다음에 특정한 사전 분포의 구체적인 값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베이즈 룰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값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어서 이 확률 값들의 레이시오는 상대적으로 금방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새로운 파라미터의 값들을 새롭게 제한을 해서 걔를 억셉트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히스토그램 형태의 분포가 나오겠죠.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면 그러한 히스토그램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후 분포의 형태랑 동일하게 될 겁니다. 은수 학생 이해가 됐을까요? 네.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설명을 다 한 거고요. 실제로 어떠한 특정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뭐 메트로폴리스 방법으로 샘플링을 한 거예요. 요거는 실제의 사후 분포예요. 그리고 얘네랑 얘네랑 얘네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메트로폴리스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 놓은 거라고요. 뭐만 달라요?
첫 번째 경우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만 다르죠? 샘플 사이즈가 다르죠. 샘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분포의 형태가 무엇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후 분포하고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 샘플 사이즈를 무조건적으로 크게 할 수가 없겠죠. 여기 샘플 사이즈가 크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더 좋은 컴퓨터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MCMC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 중에서도 메트로폴리스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까요? 근데 한 가지를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이게 메트로폴리스의 거의 전부예요. 한 가지를 설명을 안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현재의 파라미터 값을 기준으로 새로운 파라미터의 값을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응? 어떠한 방법으로 새로운 파라미터의 값을 제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MCMC에서. 자, 메트로폴리스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 현재 값을 기준으로 새로운 파라미터의 값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 프로포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특정한 분포를 사용을 해요. 얘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분포라고요? 현재 파라미터의 값을 기준으로 새로운 파라미터의 값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분포예요. 알겠나요? 베이즈 룰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애라고. 결론부터 말하면 메트로폴리스에서는 프로포잘 분포로 보통 어떠한 분포를 사용을 하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인 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한 분포가 뭐가 있어요? 정규 분포가 있죠. 그래서 메트로폴리스에서 현재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값을 제한할 때 사용하는 공식은 이렇게 돼요. 공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퀘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이건 델타 세타예요. 추가되는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세타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추출이 돼요. 정규분포긴 한데 어떠한 정규분포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새롭게 제한이 되는 값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값 근처에 존재하는 값이 될까요? 그렇죠. 현재 값. 왜? 평균이 0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나요? 자,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메트로폴리스에서는 새롭게 제한되는 값을 찾는데 어디 근처에서 주로 찾는다고요? 현재의 파라미터 값 근처에서 찾는다고요. 그렇게 샘플링을 해야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후분포 형태를 더 잘 찾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이라고요? 여기서 사용이 된 얘를 어떠한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고 부른다고요? 프로포잘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값을 제한을 한 다음에 이 값을 accept를 할지 reject를 할지를 어떠한 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얘기를 했었죠. 얘를 이용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자, 메트로폴리스 방법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까요? 됐나요? 승혁 됐어요? 승혁 있나요? 자, 요거를 직접 공부를 더 해봐야 되는군요. 안타깝네요. 네. 필기는 됐나요? 네, 더 해보세요. 자, 요거를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주고 수업을 마칠 텐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베이지안 추론은 R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파이썬이 더 친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나중에 설명을 하고. 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PyMC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해가지고 베이지안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yMC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이지안 추론 그 중에서도 MCMC 방법을 사용한 결과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AR Viz라고 하는 모듈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yMC도 설치를 하고 AR Viz라고 하는 모듈도 설치를 한 다음에 제가 러너스를 통해서 공유한 PyMC 언더바 example 1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고요. 별건 없어요. 자, 일단 필요한 모듈을 다 임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거죠. PyMC하고 ARViz라고 하는 두 개의 모듈이에요. 네, 무시해도 되고요. 이거 그냥 넘어가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베이즈 룰, 베이지안 공식을 사용해서 MCMC를 하고 있습니다. 샘플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분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있고요. 보이나요? 어떠한 분포예요? 베타 분포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슬라이드 설명을 할 때 베타 분포는 파라미터 두 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베타 분포는 쉐이 파라미터 두 개가 있죠. 뭐랑 뭐라고요? A하고 B예요. 맞나요? 그 A가 여기 알파라고 나온 거고요. 그리고 B가 여기 베타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분포를 어떠한 형태의 베타 분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림이 나왔었죠. 어떠한 거예요? 요거라고 요거. 요 유니폼 분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니폼 분포는 언제 사용을 한다고요? 사전 지식이 거의 없을 때 사용을 하는 사전 분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포가 하나 더 있죠. 여기 있어요. 얘는 뭘까요? 얘는 likelihood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파라미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슬라이드에서 다룬 동전을 한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에 대한, 즉 세타에 대한 파라미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likelihood 펑션을 무엇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베르누이 분포를 사용을 한 거라고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베이즈 룰의 분자에 존재하는 사전 분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MCMC 같은 경우에는 분모는 필요 없다고요. 분자만 디파인을 하면 돼요. 즉 likelihood 펑션이랑 사전 분포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샘플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샘플링을 하고 있죠. 몇 번 하고 있어요? 1000번 하고 있는 거예요. 1000개를 뽑는 거라고요. 이 코드만 사용하면 돼요. 그럼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베이지안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왜 안 되죠? 이 데이터가 여기 있네. 자,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n이 몇이에요? n이 4고 g가 몇이에요? z가 1이죠. 오케이?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고 그러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여기 데이터가 들어갔죠. observed에 맞아요? 우리가 likelihood 펑션을 버눌리 분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돌려보면 샘플링이 되는데 이 파이 MC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샘플링 할 때 이제 사용이 되는 도구, 알고리즘을 샘플러라고 합니다. 그 샘플러가 무엇이냐면 너츠라고 하는 샘플러예요. 자, 샘플러에는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즈, 그 다음에 깁스 샘플링, 깁스 샘플러,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몬테카를로 뭐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너츠라고요. 얘는 해밀토니안 방법을 약간 모디파이한 또 다른 샘플러가 되는 거예요. 얘가 기본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디에서는요? 파이 MC에서는. 요즘에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샘플러 중에 하나예요. 샘플링을 하고 있죠. 자, 샘플링을 해서 끝났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사후분포의 형태라고요. 사후분포의 형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샘플링된 값들이 여기 나와 있죠. 사후분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ARVis라고 하는 모듈에서 제공을 하는 플랫 포스테리어라고 하는 펑션이 있어요. 얘를 가지고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슬라이드에서 봤던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분포라고요? 추정된 사후분포가 되죠. 민이 얼마예요? 0.33이 됩니다. 모드는 그거보다 작을 거예요. 이쪽인데 지금 모드는 출력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 HDI가 무엇이라고요? 예, 하이스트 실내 구간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이스트 덴시티 인터벌이 됩니다. 그래서 95% 구간이 여기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펑션을 사용하면 summary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면은 주요한 값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미니 0.33 나왔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HDI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가장 간단한 MCMC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